미국 백악관이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강단 있는 지도자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조차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고아 출신 노인의 한 노래가 세계 최강 대국의 심장부를 뒤흔든 것입니다. 노래를 들은 백악관 직원들과 참석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였길래? 어떤 사연이었길래? 한국의 혼이 미국의 가슴을 울린 그날의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매일 아침 5시면 가게 문을 엽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안타운에서 4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해왔죠. 미국에서는 제 성을 빼고 그냥 동수라고 부릅니다. 동수의 집은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유명인들도 종종 찾아오고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의 아지트가 되었지요. 하지만 제 삶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6.25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폐허가 된 마을에서 미군 부대 근처를 배회하던 6살 어린아이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미군 중사가 저를 발견했죠. 그분이 저에게 초콜릿 한 조각을 건네며 웃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내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겨우 동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미군 부대에서 지내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결국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달랐죠. 하지만 입양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사의 찬미는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할머니는 그 노래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셨죠. 동수야,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노래란다.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기억하렴. 미국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도 겪었고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회사에 다니다가 30살에 제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요리한 한국 음식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마리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마리아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함께 식당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도 이제 장성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매일 밤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저는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사의 찬미를 흥얼거리며 잠들곤 했어요. 어느 날 밤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동수야, 내가 이제 할 일이 있단다. 우리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렴.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사의 찬미를 백악관에서 부르겠다고요. 한국의 혼을 담은 이 노래를 미국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꿈을 비웃었습니다. 80살의 노인이 백악관에서 공연을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1시간씩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이 탓에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할머니, 제가 꼭 이루고 말 겁니다. 매일 연습을 마치고 저는 할머니 사진에 다짐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종종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악관에 공연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생존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우정을 기리는 의미에서 사의 찬미를 부르고 싶다고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청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바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악관에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제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기억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백악관 공연을 거절당하고 한동안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노래 연습도 멈췄어요. 식당 일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식당이 거의 문을 닫을 시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더니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내놓자 그는 맛있게 먹으며 가끔 저를 흘끔거렸어요. 혹시 당신이 김동수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죠. 당신이 백악관에서 사회 찬미를 부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제가 묻자 존 밀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악가들 사이에서 소문을 듣고 당신을 찾아왔어요. 한국전쟁 고아 출신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인생 마지막에 고향의 노래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더군요. 존 밀러는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듀엣으로 공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당신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고 그분과 약간의 인맥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때 공연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라는 이름을 듣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정책과 발언들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것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존 밀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멋진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생각했어요. 그녀는 항상 원칙을 중요시했지만 동시에 꿈을 위해 타협할 줄도 알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존 밀러와 함께 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존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노래로 미국과 한국의 우정을 기리고 싶어요. 존 밀러는 기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식당이 문을 닫은 후에 연습을 시작했어요. 존 밀러는 사회 찬미를 듣고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미국식으로 편곡하려 했어요. 좀 더 현대적이고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편곡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원래의 사회 찬미는 한국인의 가슴속 깊은 정서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을 미국식으로 바꾸면 그 진정성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대로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게 제 뿌리이고 제 정체성입니다. 존 밀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한국 전통 발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와, 이건 정말 특별해요. 오히려 원래 그대로가 더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김동수. 우리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80의 나이에 매일 노래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목이 아프고 쉬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 밀러의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사회 찬미를 부를 때면 마치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존 밀러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가 독립기념일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백악관 앞 공원에서 열리는 공연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니. 존 밀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와 노래는 모두를 감동시킬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의상도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 중요한 순간만큼은 제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던 그 시간으로요. 드디어 독립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려 밥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공연은 오후 5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3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복을 조심스럽게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동수야, 노래는 가슴으로 부르는 거란다.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존 밀러가 약속된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 한복 차림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 모두가 당신에게 감동할 거예요. 존 밀러는 정장을 입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겪었던 어려움들, 식당을 열고 성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리아와의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백악관 앞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각종 장식품으로 꾸며진 무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백스테이지로 안내받았고 다른 공연자들과 함께 대기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한 스태프가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신의 배경 이야기를 듣고 매우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긴장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습니다. 존 밀러는 바이올린을 튜닝하며 제게 속삭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그가 관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고아에서 미국에 성공한 이민자가 된 김동수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존 밀러의 특별 공연 사의 찬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존 밀러가 먼저 무대로 나가고 저는 그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관중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앞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존 밀러가 바이올린을 들어올렸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바이올린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저는 눈을 감고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의 찬미에 슬프면서도 희망찬 멜로디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모든 감정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국에 대한 감사함, 전쟁의 아픔, 그리고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갈망까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어요.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나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3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지막 음을 길게 끌어내며 노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2 팔을 벌려 저를 껴안았어요. 김동수, 당신의 노래는 내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어깨를 잡고 관중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노래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김동수 씨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미국인입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구해준 미국에 제 조국의 혼으로 보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관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존 밀러는 제 옆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소용돌이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저와 존 밀러를 특별 리셉션 장소로 안내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중요 인사들과 함께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격하게 뛰었어요. 리셉션 장소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복을 입은 80살 노인은 분명 그들이 평소에 보던 손님과는 달랐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향해 손짓하며 다가왔어요. 김동수, 오늘 당신의 공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 때문에 승인했던 것인데 당신의 노래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은 6.25 전쟁 중에 고아가 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꿈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많은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장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동수 씨, 오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동수, 당신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백악관에서 정식 초청 행사를 열어 당신의 이야기와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 영광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특별 행사를 열겠습니다. 한국 대사와 여러 중요 인사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잠시 마리아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트럼프를 울린 한국의 노래, 전쟁 고아에서 미국의 영웅으로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CNN, FOX 뉴스, MBC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존 밀러가 아침 일찍 제 방을 찾아왔어요. 김동수, 당신이 해냈습니다. 모든 뉴스에 당신 이야기가 실렸어요.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당신에 대해 보도하고 있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한국 뉴스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한글로 된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비록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고향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존 밀러가 번역해준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가 저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전쟁의 상처를 넘어 한미 우호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이게 다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존 밀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모든 질문은 비슷했어요. 전쟁 중 경험, 미국에서의 삶, 그리고 노래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회 찬미는 제게 있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이자 뿌리예요.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이 노래를 통해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혼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제 노래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정치적 견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음악과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특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와 여러 한국계 미국인 인사들, 그리고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다시 한복을 입고 더 자신감 있게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를 소개했어요. 김동수 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진정한 미국의 영웅입니다. 노래가 끝난 후 한국 대사가 나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국민 훈장이었어요. 김동수 씨,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는 훈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0의 나이에 고향 정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야,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백악관 행사가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저를 환영하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적였어요. 코리안타운 주민들과 제 식당 단골 손님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김동수를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80살의 나이에 이런 환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를 껴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졌어요. 코리안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의 집 앞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킨 우리의 자랑, 김동수를 축하합니다. 제 식당은 그날 저녁 특별 행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우리 도시의 자랑입니다. 이민자의 꿈과 성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앞으로 매년 7월 4일을 김동수의 날로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인터뷰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CBS,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사에서도 취재진이 왔습니다. 한국 KBS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전쟁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제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지만 말을 내뱉는 순간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를 초청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국민훈장 서훈식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전쟁 고아가 여든이 되어 국민 영웅으로 고국에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존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존 밀러는 기쁘게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김동수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다니 꿈만 같네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최고의 듀엣이잖아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식당을 휴업하기로 결정했어요. 벽에 걸린 마리아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리아, 나 이제 고향에 가요. 당신이 항상 가보라고 했던 그곳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73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김동수 할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폐허와 가난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서울은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조국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놀랍지 않나요? 존 밀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첫 공식 일정으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한국 대통령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김동수 씨, 73년 만에 고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노래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전한 조국을 볼 수 있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한국의 혼을 지키고 세계에 알린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훈장은 조국의 이름으로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80의 나이에 고국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야,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한국에서의 일정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국민훈장 수여식 다음 날 저는 KBS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고국에 돌아온 전쟁 고아 김동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제 나이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객으로 앉아 계셨어요. 진행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동수 씨, 전쟁 중에 겪으셨던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를 꺼냈어요. 폭격이 있던 날 할머니가 저를 업고 피난길에 오르셨어요. 할머니는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저를 절대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저를 안고 걸으시던 할머니의 등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관객석의 할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어린 아들을 업고 피난 갔었어요. 그런데 혼란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생각해요. 김동수 씨를 보니 제 아들 생각이 나네요.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그 아들이 저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날 프로그램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쟁이 남긴 상처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한 스태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동수 씨, 프로그램을 보고 연락해 온 분이 계십니다.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약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근처 작은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날 한국 정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 고향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안동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긴장되세요? 존 밀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제가 기억하는 마을은 아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안동에 도착하자 지역 공무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놓았다고 했어요. 마을 이름은 대곡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마을은 아니었어요. 대곡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옛 기억의 파편들이 마음속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좁은 길, 냇가에서 놀았던 시간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 평화로웠던 순간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3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감격에 온몸이 떨렸어요.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혹시 동수냐? 저는 놀라서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영호다. 김영호. 우리 어릴 때 같이 놀았잖아. 내가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다. 순간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호. 제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산에서 뛰어놀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영호야. 저는 일어나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노인의 제외의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영호는 저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수야, 내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들었다. 자랑스럽다 정말로. 영호는 저에게 마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 후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와 다시 일구었다고 해요. 지금은 예전보다 사람은 적지만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마을이었습니다. 내 할머니 집은. 영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기초는 그대로야. 저는 영호를 따라 할머니 집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기와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가 채소를 기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부터 빈집이야. 원래 주인이 도시로 이사 가셨거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와 존 밀러를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존 밀러의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노래하는 동안 제 마음은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노래가 끝나자 영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동수야, 우리 마을에 제안이 있다. 내 할머니 집터에 작은 음악학교를 세우면 어떨까? 전쟁 고아였던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말이야. 저는 그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1년에 몇 번씩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존 밀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당신의 삶이 완벽한 원을 그렸네요, 김동수. 한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공연이 계획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특별 콘서트였어요. 존 밀러와 저는 한국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사의 찬미를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짧은 노래였지만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좀 더 긴 버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80의 나이에 새로운 편곡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리허설 중에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땠나요? 음악이 할아버지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악, 특히 사의 찬미는 제게 정신적 닭과 같았습니다. 제 영혼을 고향에 묶어두는 끈이었죠. 공연 당일 세종문화회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온 문화사절단도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의 찬미는 남북한 모두에서 알려진 노래였으니까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연이었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큰 무대일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존 밀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동수, 당신은 이미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냥 즐기세요. 공연이 시작되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25 전쟁 중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집, 그리고 고향까지.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이 노래만은 잃지 않았어요. 사의 찬미는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고 미국에서의 긴 세월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국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려 퍼지고 저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높였어요. 존 밀러의 바이올린 솔로가 더해지면서 노래는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영화처럼 되돌아봤어요. 전쟁의 공포, 낯선 미국 땅에서의 혼란, 식당을 열었던 날, 사랑하는 아내와 첫 만남, 백악관 공연. 모든 순간이 이 한 곡의 노래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어내며 노래를 마쳤을 때 객석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심지어 북한 사절단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와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김동수 선생님, 오늘 공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코르 요청에 저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반주만으로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단순하지만 가슴 깊이 울리는 이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는 특별 리셉션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와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김동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 한국이 더욱 빛납니다. 북한 사절단의 한 여성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음악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정이 이제 끝나간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원이 마침내 완성된 것 같았어요. 존 밀러가 방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축하해요, 김동수. 당신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백악관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존,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김동수.
이건 모두 당신의 꿈과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행운아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음악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1년에 몇 개월은 한국에서 지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존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존, 당신도 가끔 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존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배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음악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저는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성취감,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대곡리 음악학교 설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 평생 모아둔 저축과 식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행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한국 정부와 지역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식당 동수의 집은 이제 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많은 손님들로 인해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저는 그들의 관심에 감사했어요. 식당에는 백악관 공연과 한국 방문 사진들로 가득한 김동수 코너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포옹 사진,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모습,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 친구 영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렸어요. 손님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제게 또 다른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정식 만찬에 초대한 것입니다. 김동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백악관 만찬에서 당신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미국의 상징적인 이민자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김동수는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 땅에 와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문화의 다리가 되어 두 나라를 연결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짧게 연설할 기회도 있었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저에게 새 삶을 주었고 한국은 제게 정체성과 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6달 후 대곡리 음악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할머니 집터에 지어진 이 학교는 전통 한옥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연습실, 공연장,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담은 작은 전시관이 있었어요. 개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 제임스도 함께 왔어요. 그동안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개교식 날, 대곡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마을 전체가 태극기와 성조기로 장식되었고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들은 사의 찬미를 합창으로 불러주었어요. 그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음악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해와 희망의 공간입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땅에 음악의 씨앗을 심는 곳이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혼을 알리길 바랍니다. 개교식 후 저는 마을에 2달 동안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음악에 대한 제 열정은 언어와 세대의 장벽을 넘어 아이들에게 전해졌어요. 특히 한 10살 소녀 민지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의 찬미를 부를 때면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제 아들 제임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찾은 정체성이 이제 아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임스. 내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시간이 흘러 저는 1년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제 신뢰하는 직원들에게 맡겼고 저는 대곡리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학교는 점점 성장하여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학교의 발전 상황에 관심을 보였고 한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우리는 문화의 힘을 믿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85 생일을 맞이한 해 저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곡리 아이들이 특별 공연을 준비해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사회 찬미를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불렀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 빨리 나아서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제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혼은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86 생일을 며칠 앞두고 저는 마지막 소원을 밝혔습니다. 대곡리에 묻히고 싶어요. 제 영혼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제 장례식은 대곡리에서 열렸습니다. 김동수는 미국과 한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학교 아이들은 제 무덤 앞에서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날 김동수 음악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7월 4일 학교에서는 특별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의 찬미로 시작해 고향의 봄으로 끝나는 이 공연은 한 전쟁 고아의 놀라운 여정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음악과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화해와 희망을 노래한 사의 찬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사의 찬미라는 한 곡의 노래를 통해 두 나라를 잇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한 김동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어린 고아가 성공한 이민자로 성장하고 성공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되찾아 조국과 양부모 나라 사이의 가교가 되었어요. 그 여정은 진정한 감동의 서사였습니다. 김동수는 80의 나이에 사의 찬미를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물을 자아냈고 백악관에서 한국의 혼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73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아 국민 훈장을 받고 마침내 자신의 출발점이었던 대곡리에 음악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완벽한 원을 그렸습니다. 전쟁의 비극으로 시작된 인생이 음악을 통해 화해와 소통의 메시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김동수가 할머니에게서 받은 노래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정신과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 음악이 가진 국경을 초월하는 치유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의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곡리에 평화롭게 잠든 김동수의 영혼은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사의 찬미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한국과 미국,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